안녕하세요. 저는 입쟁이라고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하버드 심리학과 출신 행동과학자이자 데이팅 코치 그리고 힌지라는 미국 데이팅 앱의 관계과학 디렉터로 있는 로건 유리의 말을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트할 때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지, 두 번째는 데이트할 때 좋은 팁, 세 번째는 과연 데이트할 때 스몰 토크가 좋은지 아니면 딥한 얘기가 좋은지와 지루하지 않게 말을 이어나가는 방법, 네 번째는 8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한테 맞는 상대를 찾는 방법, 마지막으로 만남에 성공하기 좋은 데이팅 앱 프로필을 꾸미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고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3가지 애착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안형, 두 번째는 회피형,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형 애착 유형이 있다고 해요. 먼저 불안형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자신을 버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버려질까봐 사람들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람들과 공간을 자꾸 줄여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회피형 사람들은 어차피 당신이 날 버릴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밀어내고 오히려 더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공간을 계속 더 넓혀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안정형 사람들은 친밀감도 유지하지만 독립성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로건 유리는 이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하고 본인도 이 유형의 사람이 되는 게 좋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이 안정형 유형의 사람들은 전 세계 50%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보통 연인 관계를 시작하면 그 관계에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제 연인을 찾는 어항 안에는 불안형과 회피형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불안형과 회피형 사람들끼리 종종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불안 회피 루프를 만든다고 해요. 이 불안 회피 루프는 뭐냐면, 불안형 사람은 친밀감을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공간을 자꾸 줄여나가면서 찰싹 붙어 있으려고 하고, 회피형 사람들은 내 공간을 좀 줘, 너 때문에 질식할 것 같아, 그러면서 상대한테 자꾸 물러나고, 그런 불안형 사람들은 더 가까이 붙고, 회피형 사람들은 또 도망가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하는 루프에 갇혀서 우리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로건 유리는 이 루프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고 하고, 안정적인 관계, 즉 친밀감은 서로 느끼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관계를 맺는 게 좋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 항상 이제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3가지 유형 중에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잘 파악하고, 과거에는 어떤 사람한테 끌렸는지, 왜 그 관계가 잘 안 됐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칫 이제 본인한테 멀어지는 남자나 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정형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좋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연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안정형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안정형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과 행동이 대부분 일치하고 줄다리기 같은 건 안 하고, 당신이 관심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드러낸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데이트할 때 좋은 팁들을 얘기할게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 다음 영상은 뇌과학자 앤드류 휴벌맨이 얘기하는 지방을 태우고 살을 빼는 가장 효과적인 과학적인 방법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나 댓글은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데이트할 때 좋은 팁들을 얘기하자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상대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와 나 사이에 식탁이 있거나 아니면 티테이블이 있거나 소파나 의자나 어디나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곳에 자신의 핸드폰을 놓지 말라고 해요. 뒤집어 놔도 안 되고 심지어 꺼져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핸드폰이 꺼내져 있으면 일단 깊이 있는 얘기를 시작을 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만약 데이트 자리에서 상대의 핸드폰이 꺼내져 있으면 맞은편 상대방은 언제라도 상대의 핸드폰이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얘기가 언제라도 방해받을 수 있을 거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애초에 깊은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해요.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같은 화면이 있는 시계도 똑같이 그런 요인이 작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화면이 있는 장치 같은 건 꺼내지 않는 게 좋겠죠. 또 하나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데이트하면서 상대한테 핸드폰으로 밈을 보여주거나 웃긴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연락할 구실로 하는 게 좋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 지금 상대와 데이트를 한 후에 다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확실한지 데이트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해요. 데이트하는 동안 계속 그 약속을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방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하면 핸드폰을 꺼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스몰 토크가 좋은지, 데이트할 때 스몰 토크가 좋은지 아니면 딥한 얘기가 좋은지에 관해서는 스몰 토크는 그냥 건너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상대에 대해 굉장히 깊게 알고 싶어 한다고 하고 감정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끌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어떤 사람들은 사실만 공유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어디 살고 형제는 어떻게 되고 부모님은 어디 살고 형은 결혼해서 아들이 있고 저는 어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몇 년째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 담겨진 본인의 감정들을 얘기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동생이 딸을 낳아서 조카를 자주 보고 싶은데 동생이 너무 바빠서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 그게 좀 아쉽다,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무 TMI로 나가서 자신이 겪었던 어린 시절 트라우마 같은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나 친구나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자신에 대해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걸 상대는 원한다고 로건 유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8가지 질문을 통해 자신한테 맞는 상대를 찾는 방법을 얘기해 볼게요. 먼저 8가지 질문은 상대와 데이트를 한 후에 자신한테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하기 전에 마음속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들어간대요. 면접관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대가 돈은 어느 정도 버는지, 직업이 뭔지, 키는 몇인지, 부모님은 뭐 하는 분들인지,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데이트할 사람을 만나면서 면접관 같은 마음가짐으로 첫 데이트를 가진다고 해요. 근데 본인의 체크리스트를 다 통과는 했는데 그 체크리스트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그 사람과 케미가 없었거나 재미가 없었거나 나한테 무례했다거나 인간이 약간 싸가지 없는 것 같은 느낌이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은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트 후 자신에게 던지는 8가지 질문은 내가 상대방과 데이트하면서 내가 진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내가 진짜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데이트를 하는 상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만난 사람도 데이트를 한 후에 이런 8가지 질문을 자신한테 던져보면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가지 질문은 뭐냐면 1번, 그 사람이 나에게서 어떤 점을 끌어냈나. 2번, 데이트하는 동안 내 몸은 어떤 느낌을 받았나. 3번, 데이트하기 전보다 내 에너지가 더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에너지가 다 빠져 있는지. 4번, 상대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나. 5번, 상대가 나를 웃게 했나. 6번, 상대가 내 말을 듣는 느낌이었나. 7번, 상대와 같이 있을 때 내 자신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는가. 8번, 내가 상대방한테 매료되었나 아니면 지루했나, 그 사이 어딘가의 느낌이었나 까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팅 앱의 프로필을 성공적으로 꾸미는 방법인데, 이건 미국의 힌지라는 데이팅 앱에서 만남에 자주 성공한 사람들의 프로필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어떤 점이 달랐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남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필이란 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스토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신의 여러 각도를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먼저 명확한 얼굴 샷을 보여주라고 해요. 그렇다고 여권 사진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필터나 선글라스 같은 거 없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난 이렇게 생겼어 라는 얼굴샷 말이죠. 첫 사진에 이 사진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 게 좋고, 최소한 한 장의 사진은 친구들이나 가족과 같이 있는 사진을 넣어서
본인의 사회적인 활동, 즉 인간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해요. 이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요. 또한 나랑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거다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사진을 올릴 때는 당신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진을 올리라고 해요. 예를 들면 20명의 친구들과 옷을 맞춰 입고 찍은 사진 같은 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줌해서 봐야 되고 원리를 찾아라처럼 찾아야 되고 이러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약간 당연한 얘기지만 남사친이나 여사친이랑 같이 찍은 사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시 이런 상대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과 지금 연인 관계인 건지 라면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올리는 게 좋다고 하고 있어요. 제 다음 영상은 뇌과학자 앤드류 휴버맨이 얘기하는 가장 효과적으로 지방을 태우고 살을 빼는 과학적인 방법들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나 댓글이든 뭐든 해주시면 전 그만큼 좋은 영상들을 준비하겠습니다.